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요즘 굉장히 바깥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계약도 연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가정에서 세계지리를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진도를 나가기보다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 세계지리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기본 상식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말 쉬운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오늘 아주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정 댓글로 백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링크를 다운받으시거나 혹은 뭐 핸드폰도 좋아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이 강의를 혹시나 학생들 말고도 일반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혹시 몰랐던 게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거 할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걸 보면서 차근차근 아주 기초적인 걸 다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처음 5대양 6대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5대양 6대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좀 뭔가 바뀌었죠? 촬영하는 장소가. 그리고 여기 드디어 선생님이 갖고 싶었던 이 프로젝터, 인강 EBS처럼 찍는 것처럼 이 프로젝터가 생겼습니다. 짝짝짝. 네. 자, 여기 이제 좋은 도구도 생겼으니까 우리 이제 즐거운 마음. 네. 공부하는데 즐겁진 않죠? 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와 이제 세계지리를 하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지도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일단 원래 백지도라고 부르는 건 백하얗다, 완전 아무것도 없는 지, 그래서 나라 이름이랑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백지도는 원래 다 하얀색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지금 약간 여기 파란 색깔 음영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파란 색깔은 바다고 흰 색깔은 대륙입니다. 파란 색깔은 바다, 흰 색깔은 대륙. 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자, 그럼 5대양 6대주부터 볼게요. 이 세계지도를 볼 때 가장 큰 덩어리들로 나눠야 되는데 이 대륙을 나누는 기준은 총 6개. 그래서 6대주라고 불리고 이 바다는 5개로 나누어서 5대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색깔을 좀 여러 개 쓰면서 할게요. 자, 바다 먼저 볼게요. 5대양. 5개의 바다. 자, 그럼 가장 큰 바다부터 봐야겠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오른쪽에 위치해서 미국 이렇게 해서 쭉 둘러싸는 이 큰 바다. 이 큰 바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네,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바다는 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왔는데도 굉장히 놀라운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기 바다가 뭔지는 알겠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 바다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정말 기초적인 거부터 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세상의 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는 여기 있는 바다와 일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 태평양 다음으로 큰 바다입니다. 태평양으로 큰 바다, 대서양이라고 불러요.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대서양. 네, 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의 사이에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대서양. 세 번째로 큰 바다예요. 세 번째로 큰 바다는 여기예요. 자, 여러분 요 삼각형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삼각형? 네, 요 나라가 정말 세계지리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예요. 살면서 인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인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인도 여기 있고요. 인도 밑에 있다 그래서 인도 마주하고 있는 바다다라고 해서 요 바다,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불러요. 인도에 있는 여자란 뜻이죠. 인도양. 오늘도 시작된 새 학기도 시작된 드립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큰 바다 3개가 나왔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자, 그럼 두 개가 남았네요. 두 개 바다. 지금 보니까 전 세계 바다 다 구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아래 위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아래 위를 바다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여기가 북극이죠? 그래서 여기는 북극해. 그 다음 요 밑에 있으니까 남극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요렇게가 5대양이에요. 5대양. 5개의 바다, 큰 바다. 여러분 큰 산 넘으셨네요. 세계지리의 5개의 바다를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대주, 6개의 대륙을 볼 거예요. 대륙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우리가 친숙한 것부터 하죠. 우리나라는 어느 대륙에 속해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느 대륙에 속해 있나요? 요 큰 대륙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큰 대륙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여기 큰 대륙을 아시아. 네, 그리고 이 큰 대륙 여기 옆에 이렇게 쭉 하면 여기 이렇게 나라 국경선 많은 데가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대륙을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라시아.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유라시아. 네, 요 전체 큰 거를 유라시아. 여기도 다 이어져 있죠? 여기 다 해요. 다 유라시아 대륙이고요. 요만큼은 아시아, 요만큼은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요렇게 생겼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 대륙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해요. 여기 이 친구들은요 사실 지금 보시면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러요. 얘네 다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묶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눠줬어요. 어디서 나눠줬냐?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픽. 네,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 위쪽이라고 해서 여기를 북아메리카라고 불렀어요. 네, 이 선을 경계로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남아메리카라고 불렀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 여기 다른 데 대륙으로 다 했는데 여기만 외톨이 섬이 남아버렸어요. 이 섬. 그래서 여기 이 태평양에 이 큰 섬하고 여기 자잘자잘한 섬들 많거든요. 여기 뉴질랜드도 있고 하와이는 아니죠. 여기 이게 자잘자잘한 여기 섬들이 있으니까 이 섬들을 다 묶어서 얘네도 대륙으로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오세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세아니아예요. 네,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6대주라고 부릅니다. 6대주. 자, 네,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이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경계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나눴는데 이 경계는 지리적인 경계고요. 요거를 조금 문화적으로 나누면 아메리카 대륙을 여기서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위쪽은요, 여기 위쪽이랑요, 여기 아래쪽은요, 민족이 아예 달라요. 여기 위에는 백인이 살고요, 여기 아래는 원주민, 백인, 흑인들이 막 섞여가지고 혼혈족이랑 이렇게 다 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틴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밑에 쪽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렀고요. 이 위쪽은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민족, 백인이 넘어와서 사는 동네야. 그래서 여기를 앵글로 아메리카라고도 불러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나눌 때는 경계는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 파나마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나마 해협을 기준으로 위쪽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인데 이 사람들을 기준을 나눠보니까 문화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계가 여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을 앵글로 아메리카, 아래쪽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렀습니다. 5대양 6대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지리에 완전 기본기에 들어보신 겁니다. 쉽죠? 5대양 6대주. 다음 것도 알아볼게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세계지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5대양 6대주를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특색 있는 가장 커다란 큼직큼직한 지형들을 좀 몇 개 볼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높은 산들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높은 산 많죠? 설악산도 있고요, 한라산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그 산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산들은 높은 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높은 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에베레스트.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그런 산들은 이 세계 지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었겠죠.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높은 산맥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런 높은 산맥들을 뭐라 하냐면 신기조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름에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자고요. 신기조산대. 요것만 좀 기억해줘서 아 신기해 신기해 이게 아니라 새로울 신자예요. 새롭게 생긴 조산, 산이란 뜻이에요. 산의 대, 띠란 얘기예요. 띠. 산들의 새로 생긴 산의 띠인데 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높더래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조금 요쪽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가 유럽이에요, 여러분. 유럽. 자, 유럽인데요. 여기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여자 부츠? 그 여성분들이 신는 부츠처럼 생긴 나라가 있어요. 이게 발 뒤꿈치 해가지고. 그죠? 여기 이 나라에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이 있어요. 아슴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곳에 그 요들송을 계속 불러요. 저 알프스의 꽃가같이 아가씨 막 이러면서 부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산맥 이름이 알프스 산맥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알프스 산맥. 세상에 4,000m가 넘는데요. 4,000m. 4km요, 4km 여러분. 4km. 그러니까 여기 알프스 산맥 위에는 만년설 눈이 맨날 쌓여있죠. 네, 알프스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선생님 작아서 좀 확대를 해봤고요. 다시 요 큰 그림에도 좀 그려볼게요. 여기 큰 그림에. 큰 그림에 보면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알프스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인도 위치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인도에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 삼각형인데요. 요 인도의 위쪽에 이렇게 국경선 따라서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에베레스트 산맥이에요. 에베레스트 산맥이래. 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여기서 실수했네요.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습니다. 엄청 높아요.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가 아마 7,0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km.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 다음 여기 이 북아메리카 여기 보시면요. 여기부터 출발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내려오는 산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해안선 요 선보다 좀 안쪽에 있어요. 좀 안쪽에 있어요. 요 산맥의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로키 산맥. 들어보셨나요? 네, 로키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남아메리카로 와볼게요.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이쪽 국경선들을 따라서 쭉 이어집니다. 선생님 좀 잠깐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 나라 보여요? 여기 이 나라? 엄청 국경선이 길죠. 어떤 나라가 미쳤다고 이렇게 국경선 이렇게 한 나라가 없겠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를 따라서 산맥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맥. 그래서 여기 이 산맥의 이름은 여기가 남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의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 이름들이 뭐가 있냐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 어처구니 없는 거 알아요? 안 됐어. 안데스 산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래요. 그래서 이 지도로 보니까 별로 긴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지도의 비밀은 진도가 나가면 선생님 그때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4개 정도. 여러분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지리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이거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 4군데가 좀 높은 산맥이구나. 새로 얼마 생긴 지 안 된 산들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히말라야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같은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낮아진대요. 그럼 얘네는 새로 생긴 애들이니까 옛날에 생겼던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옛 고자예요. 옛날에 생겼는데 지금도 높은 애들. 옛날에 생겼는데 지금도 높은 애들이라는 산들인데 세계적으로 좀 몇 개 있어요. 이것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것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나라도 아니 국경선이 되게 이상하죠. 길고 왜냐? 여기에 산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는 히말라야 알프스 같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국경선을 나눌 만큼 높은 산이에요. 옛날에 생겨서. 요 산의 이름은 스칸디나비아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것도 원래 지도로 돌아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아, 여기에요, 여기. 여기. 쭉쭉쭉쭉쭉쭉쭉. 스칸디나비아 산맥. 여러분, 선생님 이 산맥이 왜 중요해요? 바람이 분대요,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바람이 이 산을 만나면 뚫고 지나가나요? 그렇지 못하죠. 막힌단 말이에요. 팡. 그래서 이 바람을 부딪히는 지역하고 이 바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하고 기후가 달라져요. 그럼 굉장히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이고요. 그 다음 여기 좀 튀어나온 요 친구 보여요? 이런 걸 반도라 그러는데 요 친구 밑에서 이렇게 산맥이 나옵니다. 이 친구의 산맥 이름은요, 좀 이름이 강렬해요. 우랄 산맥. 우랄 산맥. 이름이 강렬해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맥이에요. 우랄 산맥. 그 다음 여기 동쪽에 보면요, 미국의 서쪽에는요 로키 산맥이 아주 높은 산맥이 있지만 이 동쪽 뉴욕이나 뭐 이런 데 이쪽으로는요 낮은 산이 있대요. 여기는 뭐냐면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혹시 이 수업을 보면서 저 이름 언제 다 외우냐? 이름 외우지 마세요. 이름 안 외워도 돼요. 빨간색과 검정색이 뭔지만 구분할 줄 알면 문제는 다 풀리고 세계지리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 여기 오세아니아로 가볼까요? 오세아니아에 가니까요, 와우, 여기 오세아니아의 동쪽 해안 따라서 이렇게 산맥이 있더래요. 요 산맥의 이름은 Great Dividing 산맥. 선생님 자꾸 이름 외우지 말라면서 이름 얘기하죠? 이름은 얘기해 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보니까 이름 이러겠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앞으로 1년 동안 4시간 첫 번째 한 5분 동안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아마 토 나올 겁니다. 못 외우는 게 비정상이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Great Dividing 산맥이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검은 거 4개, 빨간 거 4개. 제일 중요한 산맥들인데 빨간 것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높대요. 까만 것들은요 생긴 지 좀 오래됐대요. 그래서 좀 낮더래요. 낮은데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산맥들이래요. 그래서 4개 정도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서 요거 조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 말고 세계에 이런 산맥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언덕, 우리는 그걸 고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세계엔 높은 고원들이 몇 개 있대요. 그 고원들을 좀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수업하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색깔 있는 그 형광펜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고원, 높은 고원이에요. 높은 고원인데요. 높은 고원을 초록색으로 할게요. 자, 높은 고원 어디 있냐? 자, 히말라야가 생기면서 그 여파로 높은 언덕이 생겼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여기. 색칠할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좀 진한 초록색으로 할게요. 잘 보이게. 좀 진하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 중국의 높은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있었던 곳이에요. 어디냐? 티베트 고원이에요. 들어보셨죠? 티베트 고원이에요. 와우, 티베트 고원. 없어요, 여러분. 몇 개 없어요. 또 여기 남아메리카예요. 여기에요. 여기도 높은 고원이 있대요. 이 고원은요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고원이에요. 짠, 요렇게.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렇게 세팅하고 났더니요 이제 그럼 여러분 강을 그릴 수 있어요. 세계의 주요 강들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선생님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 강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강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초등학교 동생이 물어봤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 강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동생한테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강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여러분, 야, 산에서 시작하지. 그렇게 하면 맞아요? 틀린 말이죠. 산에서 시작해요? 물론 보통 산에서 시작하죠. 아닌 것도 있어요.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평평한 바닥에다가도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흘러요? 경사가 졌기 때문이죠. 경사가 졌다는 얘기는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죠. 즉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여러분, 강물이 이 산맥 같은 거를 넘어가나요? 강물이? 막 한강이 막 설악산 넘어가요, 막. 그건 여러분, 뉴턴도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건, 그죠? 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세계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자, 여기 로키 산맥이 있거든요? 로키 산맥 높죠? 여기 에팔레치아 높죠? 그럼 강물들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막 흘러요, 진짜. 이렇게 막 흐르는 강 이름, 이 강의 이름 들어봤을걸요? 미시시피 강.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낮은 데, 지구에서 가장 낮은 데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강의 도착지는 항상 바다예요. 제일 지구에서 낮은 곳은 바다. 0m가 바다니까요. 그럼 또 여기 봅시다. 안데스 산맥 높아요. 브라질 고원 높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겠네요. 요 강, 세계에서 가장 유량을 많이 갖고 있는 강이에요. 들어봤을걸요? 아마존 강. 들어보셨죠? 아마존 강. 또 볼게요. 여기 산맥 있네요. 산이 있네요.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강 2개예요. 산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개가 흘러요. 이 위에 있는 강은요, 머리 강이고요. 밑에 있는 강은 날링이에요. 그래서 이 2개 강은 머리 날린 강이에요. 머리 날린 강.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여기 이 티베트 고원 높아요. 히말라야 높아요. 그래서요, 여기 히말라야, 이 티베트 쪽에서 시작해서요, 중국 이렇게 베이징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요 강은요, 여기에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을 막 강이 헤쳐가다 보니까 그 사막에 있던 온갖 모래들을 다 강물이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요 바다에다 뱉어요. 우리나라의 서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를 뭐라고 불러요? 황해라고 부르죠. 황해가 옐로우시예요, 옐로우시. 황해. 왜 옐로우야? 여기 사막에 있는 모래를 여기다 뿜어서 옐로우시야. 그래서 황해야, 황해. 그래서 이 강 이름도요, 황하예요. 옐로우 리버. 누를 강하자. 황하강 들어보셨죠? 황하강. 그 다음, 티베트 고원에서 또 시작하는 강이 있어요. 중국의 배를 쫙 가르는 강이에요. 이 강은 들어보셨을걸요? 양쯔강. 양쯔강. 양쯔강이 중국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청장강이라고 불러요. 청장강. 이 양쯔가 길장자, 길가란 뜻이래요. 긴강. 그 다음, 또 여기 티베트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강이 있어요. 이 강, 동남아시아의 젖줄 같은 강이에요. 메콩. 이 베트남스럽죠? 약간 이름도? 메콩강. 또 올게요. 여기 유럽 좀 확대해볼까요? 유럽 나왔어요. 좀 헷갈리지만 이해해줘요. 다시 없앨 거라. 자, 여기에 알프스 있었죠? 높아요. 높아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줬던, 이 독일의 혁명을 가져줬던 라인강이에요. 라인강. 얍. 자,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바다로 나가요. 라인강이야, 라인강. 좋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아프리카에 여러분, 요 파란색 요거 보이세요? 요거? 네, 여기가 호수예요, 호수. 요 동그란 거, 요게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이에요. 네,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빅토리아 호수 옆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엄청 높은 산. 그 높은 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산 이름이 그 조용필 씨 노래에도 있어요. 먹이를 찾았어. 사막인가? 먹이를 찾았어. 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나? 막 이러면서 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이 산 이름이 뭐냐면 킬리만자로 산이에요. 그럼 요거 여러분 높은 거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이 강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신 거예요. 들어보신 건데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되셨나요? 또 하나 볼게요. 또 강은 좀 중요해서 좀 볼게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강이 흐르겠네요.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요 강은요, 인도의 성수라고 불리는 겐지스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에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도 흐르는 강이 있어요. 요게 인더스 강이에요. 후! 잘했어요. 잘했어요. 인더스 강, 인더스 강.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흐르는 강이 흘러요. 여기. 여러분, 여기도 높은 곳인데 이것까지는 안 할게요. 여기 이렇게 강이 흘러요. 이 강은 여기에 아주 비옥한 토지를 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게 해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와우. 잘하셨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이니까요. 제일 기본만 체크한 겁니다. 제일 기본만. 여기까지 하고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세계지리의 기본 개념, 위도와 경도입니다. 위도와 경도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위도와 경도가 뭔지 볼게요. 자, 일단 가로선이 위도일까요? 세로선이 위도일까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 하나 그릴게요. 요 가로선과 세로선, 가로선이 위도일까요? 세로선이 경도일까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렇게 막 선들이 있는 거 보셨죠? 네, 가로선도 있고 세로선도 있어요.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고 세로선을 경도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개념 좀 보고 할게요. 자, 위도는 지구 중심과 지구 표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해요. 각. 혼자 웃네요, 또, 그죠? 자, 여기가 지구 중심이죠? 자, 그럼 지구 중심부터, 요렇게. 자, 요건 몇 도인가요? 0도죠? 0도. 그죠? 네. 0도.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직각이에요. 직각이면 여기 몇 도인가요? 90도예요. 아,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은 90도예요. 북극하고 남극은 90도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쭉 갔어요, 이제. 자, 요렇게. 자, 그럼 요건 몇 도일까요, 여러분? 선생님 좀 구분선을 할 수 있게 요렇게 30도씩 해볼게요. 30, 60. 자, 그럼 요건 몇 도일까요? 120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위도의 정의가 뭐였죠?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 그럼 지구 중심은 여기거든요. 여기와 이루는 각이어야 되니까 여긴 몇 도예요? 60도예요. 에? 선생님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구는 돌고 있죠? 요 지점 똑같이 계속 돌고 있죠? 60도예요. 60도. 네, 그럼 위도는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나타날 수 없네요. 여기도 0도부터 90도까지. 아, 근데 이렇게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북쪽이니까 위도에는 S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0도, 90도 N, 90도 S 사이에 나타나는 게 위도입니다. 위도. 자, 그럼 경도 볼게요. 경도는요,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임의로 그냥 그은 선이에요. 인간이 그냥 임의로 그은 선이에요. 예, 임의로 그었는데 이 임의로 그을 때 기준을 어디로 했냐면 바로 여기로 했어요. 이 섬나라. 이 섬나라가 여러분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영국을 쭉 중심으로 이렇게 0도, 우리 영국이 중심이야. 그래서 영국을 영도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로 이렇게 쭉쭉쭉 그어야겠죠? 여기 왼쪽으로도 쭉쭉쭉 그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은 이스트야 뭐 15도 이스트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왼쪽은 서쪽이니까 15도 웨스트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럼 쭉 가다 보면 15도 이스트, 30도, 60도 쭉쭉 가겠죠? 반대편도 15도 웨스트니까 이쪽으로 왔겠죠? 그럼 얘네가 하다가 만나요. 몇 도에서 만날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360도인데 쭉쭉쭉쭉 가다가 정 가운데 반대편에서 만나겠죠? 거기가 여기쯤이에요. 거기가 180도예요. 180도. 그래서 이스트라고도 표현하고 웨스트라고도 표현해요. 여기는 겹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요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헷갈릴 거 없어요.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가로가 위도, 가위. 세로가 경도, 세경. 그냥 맞는 거예요. 가위, 세경.
가로가 위도, 세로가 경도가 되겠습니다. 위도와 경도 되셨죠? 네. 또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좀 세계지리 교과를 선택했다면 정말 알아야 되는 세 개의 선을 그릴 겁니다. 세 개의 위도선을 그릴 건데요. 그 위도가 뭐냐면 영도, 북위 23.5도, 남위 23.5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구가 가만히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 좋았을 텐데 지구는 이렇게 반듯하게 돌고 있지 않아요. 지구는 어떻게 돌고 있냐면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이렇게 원래라면 이렇게 돌았어야죠. 이 기울어진 하필 이 각도가 23.5도래요. 그래서 북위 23.5도, 남위 23.5도, 그리고 영도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선을 그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적도예요. 적도가 여러분 영도예요. 영도. 영도 그려볼게요. 영도. 자, 영도는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 우리 아까 강 그렸죠? 이렇게 흘러서 가는 강. 요 강 아마존 강이었거든요. 아마존 강이 여기 이렇게 생긴 대로 흘러 들어가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흐르는 데 있죠? 여기가 적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출발합니다. 적도 가면 수평선을 그으면 요 나라를 지나가요. 요 나라는요. 영어로래요. 이 나라 이름은요.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 에콰도르. 영어로는요. 이퀘이터예요. 이퀘이터. 이퀘이터가 뭐죠? 적도예요. 적도 여러분. 선생님 세계지리 공부하면 영어 단어도 몇 개 알아갈 수 있어요. 에콰도르인데 영어식으로는 이퀘이터. 적도예요. 적도가 지나서 이 나라 이름이 스페인어 발음을 이렇게 해서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 자, 그럼 쭉 평행선 쭉 가봅시다. 랄라디다단딴따라리라라 가다 보면 여기 만나요. 여러분 약간 여기 이렇게 뾰족한 요 삼각형 이렇게 끄트머리 보이시죠? 요 끄트머리를 지나가요. 요 끄트머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섬 중에 하나예요. 싱가포르라는 섬이에요. 싱가포르를 지나가고요. 가다 보면 여기 아까 우리 체크했던 요 호수 빅토리아 호수도 지나가고요. 해서 짠! 요 아프리카에 여기 푹 들어간대. 여러분 푹 들어간대. 여기 푹 들어간데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적도. 오, 잘했어요. 여러분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가 북반구, 북쪽의 반구, 밑에가 남반구예요. 남반구. 자, 그럼 북회기선은 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북회기선 북위 23.5도예요. 북위 23.5도는 자, 여기 여러분 끄트머리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 반도 이름이 캘리포니아 반도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수평선을 쭉 그으세요. 쭉. 자, 그럼 출발합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가다 보면 짠! 오! 이 섬과 만나요. 이 섬의 이름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을 지나가고요. 대만을 쭉 지나가다 보면은 삼각형 인도를 푹 지나가네요. 쭉 지나서 아프리카에 확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가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예,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게 북회기선. 표기하려면 23.5도인데 적도보다 위에 있죠? 북쪽에 있죠? 북반구니까 놀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남반구 볼게요. 남반구. 남반구래요. 남회기선 볼게요. 남회기선은 이걸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남아메리카 여기서 이게 푹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아주 길다란 나라 있었죠? 요 길다란 나라. 요 길다란 나라의 북쪽을 지나요. 쭉 칠레 북쪽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이 호주 섬을 관통해요. 호주 섬을 관통하고요. 쭉 이 섬을 관통해요. 여러분 이 섬의 이름은 아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타르인가? 카르?
상관없어요. 마다가스카르. 그 펭귄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아프리카 쭉 지나갑니다. 여기가 남회기선. 23.5도니까 사우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요 세계선을 그리실 줄 알면 세계지리에서 조금만 어렵게 꼬는 문제가 나와도 다 풀려요. 와우.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세계지리의 아주 기초적인 게 끝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기초라고 말하기도 조금 사실 좀 민망한 정도예요, 여러분. 일반인이라면 사실 다 알 수 있을 만한 상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으면 이제 그렇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혹시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처럼 선생님이 링크 첨부해둔 곳 들어가서 백지도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세계지도 그 선생님이 이제 계약이 좀 연기가 돼가지고 세계지리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초적인 걸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그 업로드를 따라서 진도는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진도 영상은 선생님이 계약하고 진도가 나간 다음에 복습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세계지리의 개관에 대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 집에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계속 반복하니까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선생님이 옛날에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참 고맙겠어요. 선생님이 좀 그거 보고 힘이 좀 나더라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선생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